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보물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힘으로 안내하는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식을 부여하고 미래를 예언하며 불을 가져다 주거나 심지어 타인의 감정까지 조종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닌 존재들에 대한 고대의 기록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컬트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서적 중 하나, 바로 솔로몬의 작은 열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장인 아르스괴티아를 펼쳐볼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의지 아래 복종시켰다고 전해지는 72 악마의 완전한 분류체계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면서 악마학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 겁니다. 이 지옥의 위계질서 속에서 누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각각 삶의 어떤 영역을 관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기 동안 신비주의자와 철학자들의 정신을 뒤흔들었던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왜 이 책이 그토록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옥의 귀족 사회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르스괴티아가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르스괴티아는 17세기에 작성된 유명한 마도서 솔로몬의 작은 열쇠의 첫 번째 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지혜로 유명했던 솔로몬 왕은 신으로부터 악마를 통제하는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70디명의 강력한 영링들을 청동 항아리에 가두고 봉인한 뒤 깊은 호수에 던져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안에 보물이 있으리라 착각하고 열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악마들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자체는 이 존재들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 왕이나 공작, 후작 같은 직함, 외형, 소환에 필요한 인장, CL, 그리고 물론 그들의 능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티아는 단순히 괴물들의 명단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를 지니는 복잡한 의식 마법 체계입니다. 교회가 이를 금지된 지식으로 여겨온 반면 많은 오컬티스트들에게 이 책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도구였습니다. 자, 이제 지옥의 귀족들이 펼치는 행진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괴티아의 영, 바로 강력한 바알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께 분명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최고의 악마 중 하나로 언급되곤 하니까요. 괴티아에서 그는 동쪽을 다스리며 66개의 지옥령 군단을 통솔합니다. 바알이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은 결코 심장이 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양이, 두꺼비 혹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동시에 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세 머리가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기괴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하면서도 위험이 넘치는데 이는 왕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 마법사들이 그를 높이 평가했던 핵심 능력은 바로 투명화의 재능입니다. 바알은 대상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며 그 사람의 행동과 속마음까지도 감춰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교활함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바알 역시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합당한 존중을 요구하며 경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 때는 의지의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힘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단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존재는 아가레스 공작입니다. 그는 괴티아의 두 번째 영이며 동방의 권세 아래 31개의 군단을 지배합니다. 여러 얼굴을 가진 바알과는 달리 아가레스는 구체적이면서도 기이한 모습으로 현신합니다. 그는 창백한 노인의 형상으로 악어를 타고 다니며
그의 손목에는 참매가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온순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아가레스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지진을 일으켜 건물 전체를 통째로 붕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이 오직 파괴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레스는 도망자들의 수호자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도망자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어 실종자를 찾는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모든 언어와 방언을 가르쳐 지식의 길을 열어주며 경계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능력은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없이 인간에게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아가레스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닌 정령인 셈입니다. 그는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행하며 지식을 선사하면서도 무자비하게 징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괴티아의 세 번째 영, 바사고 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악마들과는 달리 바사고는 온화한 성품을 지닌 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사람을 겁주거나 해치려 하지 않으며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소환됩니다. 그의 지휘 아래에는 26개 군단의 영들이 속해 있습니다. 바사고는 외모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어 상상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가 관장하는 주된 영역은 바로 예언입니다. 그는 소환자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바사고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는 괴티아의 영들 중에서도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존재로 불립니다. 그는 얼버무리거나 수수께끼처럼 말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 항상 직설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정직함과 온순한 성품 덕분에 불필요한 위험 없이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초보 수련자들에게 자주 소환됩니다. 바사고는 마치 정중하게 요청하는 이에게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는 이계의 신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영예은 삼익이나 후작, 혹은 가믹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30개의 군단을 통솔하는 상당히 음산한 존재입니다. 그는 보통 작은 말이나 당나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소환사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거칠고 쉬어 있으며 소수의 사람만이 관심을 가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삼익이나의 주요 전문 분야는 강령술, 즉 네크로맨시입니다. 그는 자유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망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마도서 그리무아르에는 그가 죄를 지은 채 죽은 이들의 영혼을 소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소환사 앞에 나타나 그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이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들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식은 분명히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삼익이나는 산자의 세계와 망자의 세계를 잇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언제나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죠. 그는 과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며 죽음의 장막 뒤편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소환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악마, 프레지던트 마르바스를 소개합니다. 악마의 위계에서 프레지던트 프레시덴트라는 칭호는 곧 지배자나 통솔자를 의미합니다. 마르바스는 36개의 군단을 지휘하며 거대하고 사나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악마들처럼 소환사의 요청이 있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마르바스의 영향력은 매우 독특하며 특히 물리적인 세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어떤 질병이든 일으킬 수도 완전히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그는 극도로 위험한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둘째, 마르바스는 엔지니어와 기계공들의 후원자입니다. 그는 기계 및 공예 분야에 엄청난 지식을 부여하여 복잡한 장치와 기계를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에게는 다소 섬뜩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외모를 바꾸어 다른 형태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바스는 육체적인 변형뿐 아니라 기술적인 변형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변환의 악마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치유를 위해, 공학적 영감을 위해,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위해 찾아갑니다. 여섯 번째 영은 바로 듀크 발레포르입니다. 그는 이중적이고도 교활한 본성을 지닌 존재죠. 10개의 군단을 지휘하는 그는 강도 혹은 도둑의 머리를 단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발레포르는 겉으로는 좋은 사형마, 즉 조력자 영으로 불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그의 주된 능력은 사람들을 도둑질과 배신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어둠의 일들을 도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당신을 기만과 범죄의 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는 숨겨진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당신에게 날렵함과 교활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당신의 양심이 될 것입니다. 발레포르는 유혹하는 악마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제물로 가는 쉬운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은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도둑과 친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전리품을 나누겠지만 내일이면 그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채 사라져 당신 혼자 그 모든 결과를 감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괴티아에 등장하는 7번째 영, 마르키스 아몬은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는 40개 군단을 거느리며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현현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몬은 뱀꼬리를 가진 늑대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입에서는 불꽃을 뿜어냅니다. 소환자의 의지에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까마귀 머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몬의 주된 활동 영역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는 다툼에 빠진 적이나 친구들을 화해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거나 오랜 숙적과의 불화를 끝내야 한다면 아몬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핵심적인 힘은 지식에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의 영역들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답하고 가장 은밀한 비밀들을 밝혀냅니다. 그의 막강한 힘과 엄격한 성격 때문에 아몬을 대할 때는 특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농담을 하거나 무례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몬은 시간과 비밀의 수호자이며 오직 자신의 용기와 의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에게만 그 지식을 나눠줍니다. 8번째 영, 바르바토스 공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자연과 숨겨진 지식에 깊이 연관된 매우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바르바토스는 30개의 군단을 거느리며 태양이 사수자리에 위치할 때만 소환에 응합니다. 그는 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4명의 고귀한 왕과 그들의 군대를 대동하고 등장하죠. 바르바토스는 진정한 숲의 정령입니다. 그는 동물의 언어, 즉 새들의 노랫소리나 개 짖는 소리 등을 모두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법사들의 주술로 숨겨진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특정 물건이나 장소에 은닉 마법을 걸었다 해도 바르바토스는 그 마법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몬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며
다툰 친구나 권력자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바르바토스는 자연의 신비와 숨겨진 보물의 세계로 안내하는 진정한 인도자입니다. 그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거나 오랫동안 잃어버려 타인의 눈에 숨겨진 것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환됩니다. 이처럼 점성술과 자연과의 긴밀한 연관성은 그를 괴티아의 영들 중 가장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가장 위대한 존재 중 하나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9번째 영은 파이몬 왕입니다. 그는 괴티 악마들 중 가장 강력하며 루시퍼에게 가장 충실한 종복입니다. 그는 북서쪽을 지배하며 200개 군단의 정령을 통솔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본래 천사의 계급에 속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의 현현은 그 자체로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는 여성의 얼굴을 가진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값비싼 왕관을 쓰고 단복 낙타를 타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는 웅장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트럼펫과 심벌즈가 연주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굉음을 냅니다. 파이몬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그는 모든 예술, 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는 땅과 물, 바람에 관한 어떠한 비밀이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의 뜻대로 복종시키고 싶다면 파이몬이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부여하며 훌륭한 조수 정령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는 대가로 그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정확히 어떤 종류의 희생인지는 그리무아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이몬은 절대적인 지식과 권력의 화신이지만 그의 봉사에 대한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을 수 있습니다. 괴티아의 10번째 영은 프레지던트 부에르입니다. 그는 지옥의 세계에서 치유와 지혜를 담당하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50개의 군단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외형은 무척이나 특이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5개의 광선이 달린 별 혹은 바퀴 형태로 나타나며 항상 굴러다니듯 회전하며 움직인다고 합니다. 부에르는 그야말로 유용한 지식의 보고 바오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 철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논리학에 대한 가르침을 전수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영역은 식물학 보타니과 의학입니다. 그는 모든 약초와 식물의 효능에 통달했으며 인간이 앓는 모든 종류의 질병, 특히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 장애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그 외의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에르는 흔들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유능한 파밀리어스를 소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다른 악마들과 달리 부에르는 파괴를 일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지식의 전파와 치유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인류를 돕고자 하는 학자, 철학자, 그리고 의사들이 그를 주로 소환합니다. 부에르는 괴티아의 영들이 반드시 순수한 악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처럼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괴티아의 11번째 영, 위대하고 강력한 공작 구시오는 악마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외교관이자 심리학자로 통합니다. 그는 무려 40개의 군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무아르에 기록된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매우 모호합니다. 다만 그가 이방인 혹은 외지인을 닮았다고만 전해지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구시오는 정보와 관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입니다. 그는 바사고처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묻는 어떤 질문이든 구시오는 완벽하게 만족스럽고 빈틈없는 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으로 독특한 재능은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구시온은 숙적들조차 화해시켜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환자가 누구에게서든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나 높은 지위를 얻고 싶거나 혹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구시온이야말로 당신이 찾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구시온은 우정, 명예, 그리고 화해를 선사함으로써 사회적 현실 그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62번째 영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분명 특별한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열정과 세격의 군주, 대공 시트리 사이트리를 소개합니다. 그는 60개의 군단을 통솔하며 매우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표범의 머리와 그리폰의 날개를 가진 형상이죠. 하지만 소환자의 명령이 있을 경우 그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시트리의 전문 분야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사랑과 열정입니다. 그는 남녀 사이에 사랑의 불을 지펴 서로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악명 높고 논란이 되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할 경우 남녀 할 것 없이 사람들을 강제로 나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트리는 깊은 감정이나 정신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열정만을 다룹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환하여 원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관계 속에서 식어버린 불꽃을 다시 지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격과 같은 강력하고 맹목적인 힘을 가지고 노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합니다. 시트리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만 그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13번째 영은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벨레트 왕입니다. 그는 소환이 가장 위험한 악마 중 하나이며 고대의 마도서조차 그를 다루는데 특별한 경고를 부여합니다. 그가 통솔하는 군단은 85개에 달합니다. 그의 강림은 맹렬한 분노와 격정을 동반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는 담황색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트럼펫과 온갖 악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소환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를 보여야 하며 특별한 의식용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일 소환자가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그는 곧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벨레트를 복종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벨레트의 핵심 능력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벨레트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까지 사랑이 발현되는 모든 형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감정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이 그러하듯 벨레트가 선사하는 사랑은 맹렬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광포함과 파괴적인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벨레트의 소환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며 이는 때로는 최고의 행복을, 때로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영은 호전적인 후작 레라이에이며 레라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0개 군단을 통솔하며 녹색 옷을 입고 활과 화살통을 지닌 궁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활동 영역은 갈등, 전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레라이에는 대규모 전투와 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개입하면 전투 중 화살로 입은 상처는 골마 들어가 절대 낫지 않게 됩니다. 그는 전쟁의 가장 잔혹하고 추악한 형태를 상징하는 악마입니다. 레라이에는 승리나 영광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져오는 것은 오직 고통, 번뇌, 그리고 전투의 혼돈뿐입니다. 그는 복수를 갈망하거나 적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는 자들에 의해 소환됩니다. 레라이에는 군사적 공격성과
그 끔찍한 결과의 화신입니다. 그와 협력할 때는 당신이 오직 파괴만을 초래하는 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이 정정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적들에게 전쟁이 가능한 한 가장 피로 물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15번째 영인 공작 엘리고스는 고귀한 전사이자 뛰어난 전략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60개의 군단을 지휘하며 창과 깃발, 그리고 손에 뱀을 든 아름다운 기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엘리고스의 능력은 그를 군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후원자로 만들어줍니다. 첫째, 엘리고스는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과 함께 미래에 대해, 특히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적의 전략은 물론 병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능력인데 그는 영주나 왕, 기타 고위 인사들로부터 사랑과 호의를 얻어내는 비상한 재능을 지녔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사, 투자자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 엘리고스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상류 사회로의 문을 열어주고 군사적 및 정치적 문제에서 성공을 가져다주는 악마입니다. 엘리고스는 레라제 레라에처럼 혼란을 야기하는 대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혜와 카리스마를 부여합니다. 16번째 영은 공작 제파르 제팔입니다. 그 역시 사랑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악마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파르는 26개의 군단을 통솔하며 붉은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파르의 주된 임무는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을 사랑하게 만들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특정한 남성을 향한 꺾을 수 없는 강렬한 열정을 여성에게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소환자가 원한다면 제파르는 그가 사랑하게 만든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파르는 단순한 열정의 영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선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를 이을 기회는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제파르는 이기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미래를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완전히 소유하려 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소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랑은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16번째 영은 보티스입니다. 그는 프레지던트와 백작이라는 두 개의 직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60개의 군단을 통솔합니다. 보티스는 처음에는 끔찍한 독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명령을 받으면 커다란 이빨과 두 개의 뿔, 그리고 손에 날카로운 검을 쥔 인간의 형상으로 변신합니다. 보티스는 만능 정보원이자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고위급 영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독특한 능력은 바로 친구와 적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아몬과 구시온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 화해를 유도한다면 보티스는 아마도 지식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갈등 관계에 있는 양측에게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공통점을 찾고 적대 행위를 멈추도록 돕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검은 오해와 거짓으로 얽힌 매듭을 잘라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보티스는 복잡하게 꼬인 모든 상황에 명확한 빛을 비추고 전쟁이 만연했던 곳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현명한 조언자입니다. 18번째 영링, 은공작 바틴이며 마르팀 말팀으로도 불립니다.
그는 30개 군단 리지언을 지휘합니다. 그의 모습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창백한 말 위에 앉아있는 뱀꼬리를 가진 건장한 남성의 형상입니다. 바티는 여행의 지배자이자 자연의 대가입니다. 그의 첫 번째 능력은 모든 보석과 약초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는 소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지질학과 식물학 지식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순간이동 능력입니다. 바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사람이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열어줄 기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로 인해 그는 여행가, 탐험가, 그리고 아무런 장애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싶은 모든 이들의 수호자가 됩니다. 바티는 거리를 지워버리고 대지의 비밀에 접근하게 해주는 영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원하는 곳으로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그를 소환합니다. 19번째 영은 대공 살로스이며 잘로스라고도 불립니다. 호전적인 다른 동료 악마들과는 달리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온화한 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30개의 군단을 지휘하며 대공의 왕관을 쓴 용맹한 전사의 모습으로 악어를 타고 나타납니다. 살로스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마도서는 그가 남자와 여자 혹은 여자와 남자 사이의 사랑을 싹트게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욕을 부추기는 시틀이나 맹렬한 격정을 주는 벨레트와는 다르게 살로스는 훨씬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는 강요하거나 억지로 마음을 움직이는 대신 상호 간의 호감과 애착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의 온화한 성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가 가져오는 사랑은 파괴적이기보다는 밝고 건설적인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살로스는 단순한 열정이 아닌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실되고 상호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소환합니다. 자, 오늘 다룰 20위 악마 중 마지막은 괴티아의 20번째 영령, 바로 대왕 푸르손입니다. 쿠르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는 22개의 군단을 통솔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군단의 일부는 과거 좌품 천사 계급 트론스 출신이며 나머지는 천사 계급 에인절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자의 얼굴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곰을 타고 독사를 쥐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는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푸르손은 비밀과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숨겨진 지식과 사물을 꿰뚫어 보며 은닉된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찰합니다. 세상의 창조 원리, 신의 영역에 속하는 비밀, 또는 기타 비전적인 주제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훌륭한 조력 정령을 소환자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푸르손은 그야말로 심오하고 감춰진 지식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부르는 이유는 세속적인 권력이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소환자들은 우주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그를 찾습니다. 그의 천사적이면서도 악마적인 이중 본성은 그가 건네는 지식이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걸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놀랍고도 때로는 섬뜩한 판턴의 아주 일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괴티아의 72 악마는 단순히 고대 기록 속에 나열된 이름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야망을 비추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일부터 사랑을 얻는 것, 복잡한 학문의 깨달음, 그리고 파괴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 파이몬부터 기만적인 공작 발레포르에 이르기까지 이들 각각은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고문서에 따르면 이들과는 흥정이 가능하지만 그 대가는 항상 베일에 쌓여 있죠. 결국 아르스괴티아는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이 존재들은 다른 세계에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원형, 즉 아키타입일까요? 명확한 답은 없으며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수세기 동안 마도서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마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괴티 악마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흥미롭거나 혹은 가장 섬뜩하게 느껴진 존재는 누구인가요? 만약 그들 중 한 명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